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가는 사이클이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 더 많죠. SK 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에 좀 흔들리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키옥시아 지분을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주주환원 정책의 그 특별 배당 나온 그게 이제 지급된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그건 뭐 작년엔 주주들한테 주는 거니까 주가에 영향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냥 의미 없는 이벤트. 예, 뭐 그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돈 들어오는 날이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돈이니까 주가에 영향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오히려 그 배당 받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 내수 경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더 사시는 걸로. 뭐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LG전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LG전자도 오늘 발표했죠. 네. 예. 그 실적이 이번에도 뭐 보니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예. 18.8조 예, 매출이. 예. LG전자도 여전히 이제 우리 펜트업 수요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1.5조 나왔고, 뭐 LG노텍 포함 기준이지만 어쨌든 그 생활가전하고 TV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초에 MC 사업부에 대한 뭐 철수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역시 LG전자의 그 정말 좋은 제품은 생활가전하고 TV인 것 같고요. 이번 1분기에 다시 한번 그 이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LG전자가 요 근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폰 철수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 네. 아마 몇 달 전에 우리 그 제가 얘기했죠. 얘기했었는데.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3,700명의 인력이 이제 다른 사업부에 배치가 되면, 물론 다른 사업부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충분히 좋겠지만, 그래도 또 바로 이제 그 인력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이익에 기여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철수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근데 인자가 안 나온 거죠? 솔직히 그건 저희가 인정할 거는, 아니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철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특허나 이런 거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헐값에 또 매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LG전자가 또 잘 하여튼 선택을 했겠죠, 내부적으로. 네. 근데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그 LG 그 휴대폰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 비중이 10%, 11% 정도? 뭐 통계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10% 내에는 10%,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뭐 미국이 이제 LG가 버라이전 와이어리스 쪽이 되게 강하고요. 가게 CDMA 사업자들이랑 관계가 좋습니다. 버라이전이든 스프린트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점유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가 또 LG전자가 또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다 그 지역이 보면 또 삼성전자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뭐 삼성 쪽의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그 대표들, 예. 그 사업부 책임자들의 이제 마케팅 전략이 바뀔 것이다. LG 시장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코리아라는 어떤 그 국가 정체성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전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미국 시장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애플하고 삼성, LG, 그리고 미국은 또 묘하게도 교세라가 아직도 점유율이 있는데, 뭐 어쨌든 LG의 파이가 빠져나가면 LG전자 스마트폰이 어쨌든 가격대가 애플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안 산다면 그래도 삼성폰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처럼 중국의 뭐 오포, 비보, 샤오미가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되게 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LG가 북미 시장에서 가졌던 그런 시장 점유율은 저는 삼성전자가 흡수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LG전자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이잖아요. 네. LG 마그나를 중심으로 한 이 분야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LG가 어쨌든 뭐 GM 볼트 비즈니스 할 때 배터리는 LG학이 공급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든 아니면 인버터든 다 LG전자가 공급을 했고요. LG전자의 그런 핵심 기술은 또 어떻게 보면 생활가전에 또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전기차는 우리가 배터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배터리 혼자서 모든 에너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거고요. 좀 더 효율적인 모터와 인버터와
그 다음에 컴프레서 이런 제품들이 중요한데 LG전자가 그 부분은 저는 확실히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그나랑 하는 그 비즈니스는 저는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언제 발표하나요? 아직 뭐 이번 달 발표하죠. 4월 하순에 발표할 하순 것 정도?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하긴 뭐 지금 반도체가 뭐 공급 부족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예.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리포팅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저는 8.5조에 영업이익 1.4조로 제가 리포팅을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는 배경은 역시 SK 하이닉스는 서버 디램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버 디램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전체 디램 매출의 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램이 50%인데 모바일 디램은 1분기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반면에 서버 디램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서버 디램이 아마도 저는 1분기 한 45%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디램 가격 상승폭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1분기는 높을 거고 2분기도 그렇습니다. 2분기도 보면 서버 디램 가격이 20%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서버 디램 비중이 높아도 보통 40%는 잘 안 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정말 서버 디램의 수요가 좋으면 그거 위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의 제품 믹스만 놓고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실적의 퀄리티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횡보 좀 지지부진한 느낌인데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그 등락이 좀 이렇게 등락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빅사이클 효과를 얻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사실 뭐 순수 메모리 반도체 사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순도가 높은 회사를 사야지 주식의 탄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1등은 또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도 당연히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상반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탄력을 다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부품 조립 수요가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또 오스틴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반도체 칩들이 정상적으로 고객사에 이제 가는 시점부터는 뭐 삼성전자도 그게 못지않은 실적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모든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된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가는 사이클이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 더 많죠. 길게 가는 사이클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이클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첫째는 수요입니다. 수요는 서버 교체 주기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얼마 되겠어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우리 오큘리스의 캐스트가 이제 작년 4분기에 100만 대 팔렸고요. 이번 1분기에 150만 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디램을 6기가를 쓰고 있고 카메라가 4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랜드도 뭐 64에 256이 들어가고 128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애플도 내년에 8K VR을 내놓는데 뭐 1000만 대 얘기가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그런 부가 제품들이 또 많고 최근에 저희가 자율주행 하면 대표 기업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FSD 칩이 FSD 컴퓨터에 2개 들어가는데 그 칩당 디램이 각각 8기가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6기가의 디램을 탑재를 하는데 요즘 다 이제 전기차 하는 회사들 다 자율주행 옵션은 차량 보조 옵션은 다 넣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배달 로봇을 한번 제가 스펙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중국의 대표 기업인 메이추안,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피자 배달하는 스타쉽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보니까 디램을 다 32기가바이트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맨드가 생각보다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정 때문에 그 캐파 감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를 대면 칩 사이즈가 15% 커지면서 같은 웨이퍼에서도 칩이 15% 적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UV 적용하면 또 수율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급이 주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모두 이미지 센서를 좀 요즘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디램하고 이미지 센서랑 공정이 좀 비슷하거든요. 전체 제품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디램을. 그렇죠. 근데 투자를
여력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은 파운드리 쪽에 올해 한 50K 이상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낸드 쪽으로도 뭐 한 70K 정도 시안이 70K라는 건 7조? 예, 70조가 아니고 7만 장의 웨이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LSI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한 55만 장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SK 하이닉스는 인텔을 인수하기 위해서 70억 불을 줘야 돼요,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제일 재밌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원래 뭐 디램 낸드 다 아는 회사인데 지난주에 키옥시아 인수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인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밸류에이션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인수를 위해서 돈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이클은 세 가지 면에서 수요,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허들 때문에 공급 감소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셋 다 디램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사이클이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뭐 1년 사이클이 아니라 2년, 3년 가는 게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시점에 주가는 레벨업 될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나오는 뉴스 중에 보니까 그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시하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협상을 한다. 이게 만약 이루어지면 뭐 10년 동안 공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차량용 센서 시장 1등이고요. 뭐 워낙 대표적인 우리 자동차 모듈 회사이면서도 또 자체 반도체를 합니다. 센서 같은 걸 하는데, 제가 아까 테슬라의 FSD 컴퓨터를 말씀드린 것처럼 FSD 컴퓨터를 달면 이제 자율주행 뭐 레벨 3 유사한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결국 이제 뭐 독일의 완성차 회사들도 뭐 그런 식의 뭐 저희 현대모비스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그러면 이제 차량용 디램이 필요하죠. 차량용 디램이 뭐 16기가, 32기가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차량당.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차량 수요가 물론 뭐 스마트폰처럼 뭐 1년에 14억대, 13억대 시장이 아니라 뭐 한 연간 한 9천만 대 수준이니까 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탑재되는 양이 많아요. 저희가 서버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서버 하나에 탑재되는 디램이 600기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스마트폰에 보통 뭐 6기가 되거든요. 6기가 다는데 600기가면 100배 정도 더 단다는 거죠. 그러네. 차량도 업사이드가 있어요. 차량이 움직이는 서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레벨 4 정도 되면 저는 한 128GB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량 모듈 1위 회사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들면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하이닉스한테는 또 새로운 날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 SK에서 이 차 반도체를 좀 이렇게 확장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SK가 우리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도 많이 하지만, SK 그룹에서 보더라도 SK텔레콤이 어쨌든 IoT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량도 어쨌든 그런 중요한 축이죠. V2X.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뭐 SK그룹도 전장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메모리에 또 큰 동력 중에 전장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SKT도 그렇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저는 아마 SK그룹이 향후에는 전력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전력 반도체가 차량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배터리 혼자서 모든 에너지의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혼합 반도체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탄화 규소, 그 다음에 GAN이라고 해서 이제 지라 갈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상당히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SK가 향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고, 그거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향후에 이제 시스템 LSI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면, 지금 뭐 이미지 센서, 드라이브 IC도 중요하지만 전력 반도체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그 전력 반도체의 타겟팅은 전기차가 될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차량용 반도체 하지만 지금 사용되는 그 양이나 어떤 그 퀄리티는 지금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전기차에는 확 달라질 것이다. 용량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격으로 가느냐, 운전자를 보조하는 자율주행 옵션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저희 아이오닉 5처럼 모든 가전 제품을 흡수하는 V2L로 가느냐,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는 이제 주행 거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다른 완성차 회사들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오래 가야 돼요. 근데 오래 가야지 다른 일도 했어요. 운전도 그렇죠. 뭐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행 거리가 길어져서 그 차에서 다른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워킹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배터리 밀도, 두 번째가 이제 뭔가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주행거리 길게 하려면 변속기 같은 거를 전기차에 탑재할 수도 있어요. 향후에는 네. 우리 내연기관차처럼. 세 번째가 아주 좋은 전력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저전력 SOC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운드리가 중요한 거고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정말 요즘 아주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키옥시아 예. 인수전에 뛰어들. 근데 거기에는 뭐 마이크론, 뭐 웨스턴 디지털 다 뛰어드니까 예. 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재무적 부담을 주면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에 좀 흔들리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텔 인수하는 부담을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키옥시아 지분을 팔면 되지 않습니까? 뭐 예스턴 디지털이든 마이크론한테 그 지분을 팔면 그 돈 가지고 어차피 이제 인텔의 낸드를 인수하는데 키옥시아가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낸드 회사 두 개 필요 없잖아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론과 예스턴 디지털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죠. 그리고 예스턴 디지털은 원래 키옥시아라는 공장을 같이 쓰고 있어요. 요카이치라고 저기 요카이치시라고 해서 나고야 옆에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랜드 공장을 주로 갖고 있는데 같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예스턴 디지털은 항상 그 키옥시아 지분을 좀 갖고 싶어 하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고 또 본인도 돈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인텔이랑 이제 랜드 패시에 대해서 좀 제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났고 이제 또 이제 인텔이 굿바이 마이크론 하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좀 고립된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또 미국 정부가 또 저 정도로 또 반도체 육성 의지가 강하다면 좀 손쉽게 재무적 투자자를 좀 마이크론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F든 이런 쪽이랑 해서 아마 우리 베인 캐피탈이 갖고 있는 지분을 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키옥시아가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이닉스는 엑시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로 봐야겠네요. 오히려 또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이게 여기에 남아있는 호재 이벤트로 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한번 잘 조목조목 살펴봤고요.